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국민정음의 이가은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떠신가요? 행복하시다면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힘드시다면 극복하실 수 있게 주식 국민정음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귀 쫑긋 집중해 주시고요.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의 주식 국민정음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 국민정음 바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죠. 이태훈 전문가 나오셨어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치고 혹시 할로윈이라고 어디 파티라도 가시나요? 아님 그런 건 아니, 아닙니다. 오늘 옷이 다른 네네. 날이랑 좀 달라요. 뭔가 되게 밝은 옷을 입으셨는데 얼굴이 더 네. 환해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가을이라서 좀 가을 분위기를 내봤는데 네네. 네, 반응이 좋으니까 앞으로 좀 자주 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안 입으시던 옷을 입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뭐 딱히 없고 네. 저 보통 뭐 입었던 옷을 계속 입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작년 가을에 입고 안 입었더니 또 이제 또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마음 먹고 네, 새로운 패션으로 입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태훈 전문가께서 또 새로운 패션으로 시작하시는 만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 10월 마지막 날 그리고 11월도 함께 나가야겠죠. 저희 함께 하시면서 주식 국민정음 다양한 정보 얻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참여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 국민정음 혹은 주식 국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방송 직후 저녁 11시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시간이 아무래도 제한적인 만큼 모든 이야기를 다 풀지 못하는데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팁들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또 민 박사, 우리 민경무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되짚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나와 계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역시나 반등을 해줬습니다. 좀 이슈가 많은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은 지수는 어제 양시장이 다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 또 보기 좋게 빨간불로 양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합니다. 망고, 불변의 진리가 있죠. 뭐가 있냐면 바뀌질 않는 거. 시장의 지수는 올라도 중요한 건 수익률이 출중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시장. 그래서 종목 장세가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물구충제, 펜델다졸이라는 성분이 암을 치료를 하고 그 암에 쉽게 해서 불편함을 없앤다, 고통을 없앤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이슈가 돼서 어제 제일약품이 상을 치고 오늘도 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해가지고 남북 경협주가 또 반등이 살짝 나오고요. 이것저것 테마들이 굵직한 게 아니라 시장의 이슈, 관심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봤을 때는 실적이 좋아 이 종목이 가라고 하는 종목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테마장이고 종목 이슈나 뉴스장이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금요일인데 상승해서 마감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상승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코스피에서는 강남 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잘 조정받으면서 이번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는 그래도 코스피에서 큰 폭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권이라고. 오늘 조정이 나왔죠. 장중에 이제 또 빨간불을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밀려버리는. 그럼 내일은 이슈가 없다면 HLB도 이제 조정권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강남 땅하고 HLB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외의 종목들이 움직여야지. 근데 종목을 설명해 보면 세력성 종목, 내용 있고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는 종목들 그 위주로 순환매가 이루어진다.
그 테마들을 잘 봐야 된다. 오늘 나노하고 국일재지가 나노 같은 경우는 상을 쳤고요. 국일재지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연동해서 엑사이언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테마인데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상한가를 치는 시장,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 생각을 항상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손빠른 매매가 아니라면 좋은 종목을 내년을 기약하고 준비해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고요. 또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을 기약하면서 종목을 준비해보자 이렇게 또 조언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년을 기약할 종목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가셔야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오늘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내 종목 좀 봐주세요 라고 상담을 신청해 오고 계시는데요. 샵 4989번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할게요.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327님께서 유니셈을 신청하셨습니다. 4,480원에 비중 30%. 자,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거의 30%, 50% 가까이 반등이 나오고 아직도 추세가 죽지 않은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지금도 조금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상승의 흐름들을 보고 5,100원 정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이 자리 5,8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4,400원, 네,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8,500원에 비중 20%. 자,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량 거래량 상장 주식수가 560만 주, 유통 비율이 50%. 그러면 이제 상장 주식수만큼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터지고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조정을 받는데, 자, 이날 윗꼬리가 좀 많이 다른 게 이게 조금 찜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 8,200원인데 8,000원짜리가 무너진다 그러면 일단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공략하는 자리는 힘이 들어왔던 자리, 이 자리 정도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라는 말씀, 반등 시 1차 목표가 9,500원 잡고 대응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헬릭스미스입니다. 자, 코스닥에 상당히 큰 변동성을 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미덥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임상 실패에 대해서 저마한가가 나왔고 대표이사가 지분을 매각했다. 그리고 자체 임상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라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반등 시 11만 원 정도 올라오면 아니면 10만 5천 원 정도라도 조금의 수익권에서 정리하고 빠져나오시고 손절가 9만 원은 반드시 좀 잡고 대응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우리넷입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의 이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양자 암호통신 관련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고 마찬가지 윗꼬리가 길게 달고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시스보다는 그래도 힘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13,000원 정도 자리 일단은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이 좀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3,000원 정도 이탈하시면 좀 정리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 16,000원 반등 시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세노텍입니다. 세노텍 5742님 매수가 2,000원에 비중 20%다. 자, 세노텍 같은 경우는 2,000원에 잡으시고 지금 한 달 전 이때쯤 잡으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매수하고 30% 넘는 수익이 났음에도 정리를 못하고 지금 수익률을 다 지금 시장에 반납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게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 비중 20%면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2,300원 정도 보시고 만약에 2,100원짜리 이 자리에 온다면 한 10% 정도 추가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그러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훈 전문가의 빠르고 정확한 종목 상담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종목 상담하는 방법 모르시나요? 쉽습니다.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샵 4989번으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어질 종목 상담 코너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식 훈민정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이슈는 무엇이었고 종목들은 어떤 것이었나 확인해보는 키워드 스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소부장님을 아십니까? 업종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고요.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K스택을 가져오셨어요. 네, 여러분 소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런 유행어에 좀 늦어서 느낌이 뭔가 돌을 아십니까? 이런 느낌인데 소부장님은 뭔가요? 네, 소부장님. 자, 2007년도, 2010년도 이전에는 네. 그 당시 한참 주식시장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차화정이었습니다. 자동차 정유화학주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업종들이 강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식 훈민정음을 통해서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던,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 소부장 종목들이고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기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자, 어제 이제 일본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이 소재 부품 장비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 국내의 이슈뿐만 아니라 해외 이슈까지 부각이 돼서 크게 3가지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탈일본화, 소재의 탈일본화가 나오면서 우리 기업들, 소재 기업들, 장비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지금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T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반도체에서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달 초에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잠정 실적에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금액, 매출액 얼마, 영업이익 얼마, 당기순이익 얼마 이렇게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수정치라고 하는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물론 뭐 금액적으로는 예상치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예상대로 모바일 부분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사업 부분별 매출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이제 모바일이 1등 뭐 공신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미 신제품, 즉 갤럭시 S10 그리고 폴드 그리고 노트 10 이 부분이 이미 신제품 효과를 받기 때문에 4분기에는 모바일 쪽에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본격적으로 반도체 쪽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일본의 재무성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 작년 9월 대비해서 올해 9월 달 불화수소 수출액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수출액이 무려 99.4%나 감소가 됐답니다. 즉, 지난해 9월 대비해서 0.6%밖에 수출이 안 됐다. 그리고 번외로 맥주는 99.9%로 감소가 됐다. 거의 수입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이제 국산화에 대한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면으로 본다 그러면 이러한 소재 재고를 한 3개월에서 4개월치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강남 땅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소재 부품 장비가 소부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꼽아온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가요? 네, 소재 기업 중심으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일본 발표와 마찬가지로 99.4%가 감소됐다면 거의 안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기업들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도 국내 이러한 소재 업체들의 시험이 들어갔고 이미 납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본격적인 이제 실적의 개선을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온 종목은 바로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펨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 불화수소 에칭가스를 생산을 하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에다가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사실
지금 실제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불산을 삼성물산이 구매를 해서 ENF 테크놀로지의 자회사 펨테크놀로지로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가공을 해서 순도가 높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지금 현재 납품 중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더욱더 실적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0월 중순 때 이때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 보여주었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실적 한번 보시면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3,300억에서 3,800억 두 자릿수 대 매출 성장 4,200억 역시 두 자릿수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16.5% 역시 두 자릿수 대 중반의 매출 성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꾸준하고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해 상반기에 기록을 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74%, 즉 이제 탈일본 이제 국산화 이슈 되기 전에도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 여기에다가 국산화에 대한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 지난 10월 14일 이후로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점을 찍고 며칠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가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고 누를 때 자, 제가 이 자리 말고 이 자리 자, 지난 7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자리를 돌파를 하고 여기서 돌파 이후 조정을 받으면 좋은 자리다. 그래서 한 25,000원대 초반부터 24,000원대 중반까지 내려오면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반도체 소재 관련주 가운데 ENF 테크놀로지를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 또 25,000원 초반 혹은 24,000원 중반까지 밀리면 한번 담아봐도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인가요? 네, 두 번째 기업도 역시 소재. 네. 네, 소재주입니다. 자,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제 화학용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품처가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다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러한 업체들의 모두 공급을 하고 있을 정도로 워낙 안정적인 공급처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매년 역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솔브레인의 소재를 이제 채택을 하면서 이제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이 공장이 올해 2월 달부터 가동이 시작이 됐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시간 법인에서도 생산 능력을 2배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외형 성장, 크게 매출액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 그럴 준비가 다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7월 달에 불화수소에 대한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 여기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거의 이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 10월 8일 이때 거의 장중 22%까지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제가 이 당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 저항을 여러 차례 몇 개월 동안 받았던 자리를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솔브레인 같은 경우 한번 지켜보시면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면 수급도 외국인들이 역시 마찬가지 최근 한 달 동안 130억 원 개인 기관들은 다 팔고 외국인들이 싸그리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역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올해 처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은 솔브레인 정말 꼽을 수 있는 모든 대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의 지금 공장에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의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소재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마지막 소재 기업은 조금 생소한 기업입니다. KC텍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KC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전공정 장비 그리고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소재 여기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매출의 거의 99%가 이 세 군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연마 장비 그리고 연마 소재 클린 시스템 관련해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부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그러한 기업이고 대형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과 함께 연구개발 R&D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이런 기술력들을 확보를 해 놓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과 함께 연구개발했을 때는 향후 이 기업들이 장비를 구매를 할 때 우리와 함께 이 개발을 했었던 업체의 제품을 좀 더 신뢰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올해 말 그리고 내년 특히 내년에 삼성이 평택 2기 그리고 중국의 시안 이 공장이 내년 초부터 가동이 된다라고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역시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중국 광저우에 올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재까지 모두 아우러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C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올해 연초에 바닥을 찍고 지금 바닥 대비해서 거의 250%의 파동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자, 이 자리 2만 원 자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지속적으로 저점을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점 역시 이제 2만 원 자리 말고 중기적으로 본다면 이 자리가 되겠죠. 자, 7월 달에 저항 맞고 조금 확대해서 7월 달에 저항 맞고 두 번의 저항을 맞고 8월 달에도 저항을 맞고 9월 초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 2개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지 라인으로 변신을 해서 지지.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상승 쪽의 흐름, 단기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위치는 19,000원과 2만 원 자리에서 박스권 횡보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9,000원대 초반 정도 박스권 하단 정도 오면 공략을 하시면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 만약에 무너진다면 17,500원에서 2차 매수를 통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개발에 굉장히 큰 힘을 쏟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KC텍 지금 벌써 10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키워드로 이렇게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로 세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주식 훈민정음과 함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투자 팁과 함께 무료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송 직후 저녁 11시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상단에 있는 주식 훈민정음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문의는 02-3153번에 258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에 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볼 시간입니다. 샵 4989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출발할게요. 네, 다시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23님, HB 테크놀러지 매수가 2,900원의 비중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현재 2,900원 현재 매수가에 있습니다. 자, 이 HB 테크놀러지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장비주인데, 아직 추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바닥권 지지라인 2,800원 정도 지지라인, 그리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데 대충 보더라도 이렇게 고점의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삼각 수렴형 파동이 점점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움직임은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소부장 관련주기 때문에 바닥보다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매수하신 가격 지금 매수가 근처니까 1차 목표가는 요 3,330원, 3,3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린다면 2,6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PNT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바닥 대비해서 단기간에 거의 뭐 7, 80% 강한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전에 이제 역배열의 흐름을 보이다가 한 번에 슈팅이 나오면서 모든 이평선을 뚫고 정배열로 지금 접어든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의 업황도 이제 서서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 반등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여기 6,000원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폭에 거의 뭐 3분의 1도 안 되는 되돌림밖에 나오지 않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 즉 상승의 흐름은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매수가가 6,650원이시면 지금 수익권이신데, 조금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일부 수익 챙기셔도 되겠습니다만, 길게 보신다고 하면 1차 목표가 한 8,000원 정도, 지난 2018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길게 보시면,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 9,000원까지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자, 죄송합니다. SK텔레콤. 이거는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봤던 종목인데, 길게 놓고 보시면은 좀 참 어려운 주식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우리나라의 넘버원 통신사고, 그리고 5G에도 최근에 가입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강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매수가가 지금 28만 원의 비중 60%,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 같은데, 그래도 지금 뭐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다행인 거는 저점을 그래도 지금 한 3년째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고, 지금 바닥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중장기로 투자하셨으니까 그냥 좀 더 홀딩을 하시고, 지금 5G가 도입되는 초기입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주파수 경매나 그리고 이런 장비를 설치하는 데 비용, 그리고 광고 비용까지 많이 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이 받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목표가는 조금 30만 원 정도 길게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G3 BNT 보내주셨습니다. 33,400원에 30% 장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로 들고 계시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G3 BNT도 이것도 신약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 제가 신약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이 기업을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단지 그냥 하락은 멈췄다라는 부분들 본다고 하면, 자, 좀 길게 보기에는 조금 좀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자, 단기적으로 25,000원 정도, 25,000원 정도 지지받았던 자리, 그리고 만약에 이탈하면은 19,000원 정도 이탈하면은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내일장 공략주로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17,100원에 매수를 하셨다. 지금 매수가 근처고, 역시 저항 라인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이제는 상승 추세,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지금은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역시 뭐 소부장 관련주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매수가 17,100원이시면 1차 목표가 요 자리 19,5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 혹시나 밀리면 30%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16,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대응하실 때 오늘 상담 내용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문자로 샵 4989번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 단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으니까 더 중요한 건 내일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일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관심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내일은 우리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슈가 뭐였는지 기억합니다. 뭡니까? 화장품과 그렇죠. 명품이었어요. 아, 정확하시네요. 네. 복습을 하셨나?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종목이 바로 네.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LG생활건강 이러한 양대 산맥을 이제 두고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우리 좀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는 말 그대로 이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 화장품의 어떻게 보면 계열사,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국 화장품을 제조를 맡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초 화장품 그리고 색조 화장품에서 1,600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이외의 브랜드를 OEM 방식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생산을 해주는 즉 위탁 생산을 하는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다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면세점이 북적되기 시작하고 명동이 이제 북적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 내년 2월 달에 인천에 역대 가장 많은 8,000명의 외국인들이 유입이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이 정도 보시겠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 바로 한국 화장품 제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자, 2017년도, 6년도 이전에도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테마, 섹터를 가지고 봤을 때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이 한국 화장품 제조 단기간에 3,000원대에서 무려 6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었던 즉 흔히 얘기하면 우리의 말로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2017년도에 매수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또 3배의 파동을 주었고 그 이후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중간에도 한번 파동이 나올 때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 거의 70%의 파동을 단기간에 주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 그래서 이날도 역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 50만 주 뭐 그렇게 썩 많이 터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유통 주식 수가 지금 450만 주밖에 되지 않고 이 중에 전체 상장돼 있는 주식수가 450만 주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 유통 비율이 33.3%, 3분의 1, 즉 150만 주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품절주의 반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최근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바로 이 3만 원 이 자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8월 달에도 저항을 받았고 또 한 번 윗꼬리를 달고 저항을 받았고 9월 달에도 두 차례 10월 초에도 한 차례 저항을 받은 자리가 바로 이 3만 원 자리입니다. 이 3만 원 자리를 어제 전일 대비 1600% 16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흐름들 파동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좀 강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단기간에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매수가는 지금 31,4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31,000원 이하 3만 원까지 이 지지 라인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했으니까 지지 라인까지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길게 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한번 파동이 나올 때 한 3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31,000원. 예.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거다. 10% 이상은 충분히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화장품 시장이 조금씩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단기 매매 선호하시는 분들 한국 화장품 제조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관심주를 화장품 업종에서 살펴봤는데 두 번째 종목은 그럼 어떤 업종 내에 있을까요? 역시 소부장입니다. 네, 소재? 예, 부품? 소재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오늘의 이슈 키워드를 통해서 폴더블 폰에서 한번 언급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 폴더블 폰에 UTI라고 하는 울트라 씬 글라스를 채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제 울트라 씬 글라스 말고 이 삼성전자 말고 그 이외에 화웨이라든지 샤오미 그리고 구글 이러한 기업들 애플도 마찬가지로 향후 내년에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SKC 코오롱 PI입니다. 자, SKC 코오롱 PI는 이제 사명에서도 알다시피 상당히 간단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SKC 그룹과 코오롱 그룹이 PI, 폴리이미드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폴리이미드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PI가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큰 시장이 바로 FPCB입니다. FPCB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자제품, 모든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이 기판, 초록색 기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판에 초방막 폴리이미드 PI 필름을 이렇게 부착을 시켜서 회로의 안전성을 확실히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더블 폰이 이번에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향후 이제 중국 기업들 이제 폴더블 폰의 단점이 워낙에 가격이 비싸고 여기에다가 UTG까지 유리 글라스까지 채용을 한다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중소형 보급형 폴더블 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UTG가 아닌 이 폴리이미드 필름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각국에서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스마트폰 그중에서도 폴더블 폰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 향후 신규 사업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 IT 부품들이 현재까지는 썩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향후 아이폰 이제 11 계속해서 판매 흥행에 성공을 한 11 그리고 갤럭시 폴드 그리고 5G 폰에 계속해서 이런 신규로 이 폴리이미드 필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상장을 한 이후 주가가 지속적인 강세, 폴더블 폰 이 PI 필름에 대해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폴리이미드를 UTG로 교체한다라는 소식에 조금 조정을 받고 지금은 3만 원대 초반에서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들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쌍끌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자,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큰 물량들이 들어오고 즉 주가의 상승을 견인한 수급이 메이저급 수급이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이렇게 낮춰왔었던 이 저항 라인을 한 번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34,400원인데 자, 매수가는 보시면 34,000원 정도 눌렸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보시면 자, 요 자리 지난 올해 초에 저항을 맞았던 38,000원, 37,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31,500원. 길지 않게 짧게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관심주 역시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 꼽아주셨어요. SKC 코오롱 PI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 약 2분 전에 미국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기업들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또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내일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내일장 관심주를 짚어봤는데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태훈 전문가께서 어떻게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투자 꿀팁을 대방출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나르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요즘 점점 시간이 갈수록 투자 나르샤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투자하실 때 이슈 외에 차트를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이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투자 나르샤 시간을 통해서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어떤 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갭은 아주 중요한 신호. 어떤 신호를 주는 걸까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 말고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바로 갭 투자일 겁니다. 네. 근데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갭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갭은 전혀 다른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 뭐 기본적으로 이 갭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 틈, 공간, 격차 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이 차트에 갭을 만드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제가 화면에다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자, 어제의 종가가 이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장 끝난 이후 뭐 호재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였다. 개별적인 호재 아니면 시장의 호재 이로 인해서 강하게 이렇게 갭을 띄워서 출발하는 경우, 자, 어제의 종가가 그 이튿날에 시가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장중에 호재가 나오면 떠서 출발할 수도 있고 악재가 나오면 빠져서 출발할 수가 있고, 즉 이러한 흐름들을 상승갭이라고 하고, 반대로 전일 종가 그리고 그 이튿날 크게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에서 출발하는 경우, 이런 거를 하락갭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갭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 갭이라는 신호는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신호다. 상당히 큰 자금이 시초가부터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그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 수급, 그중에서도 스마트 머니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을 겁니다. 단기간에 유입되는 거대한 자금, 이러한 갭이나 상한가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머니, 단기적인 큰 자금이 유입이 됐고 큰 물량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머니 집단에서 이렇게 갭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갭만 잘 찾아내도 충분히 파동, 지지받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온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난 9월 3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기록할 때 이 전날 종가가 1,150원에 끝났는데 그 이튿날 시가가 무려 17.39%나 오르면서 1,350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날의 시초가가 이 자리. 그러면 이 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머니가 유입된 자금이 바로 이 자리다. 그리고 뭐 이전에 매집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의 자리, 즉 힘이 들어온 자리도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자, 갭을 띄워서 시초가를 형성했었던 자리, 그리고 이 전날 종가 자리 1,150원 정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1,500, 1,350원.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일은 이 중간에 선을 하나 딱 그냥 눈찜작으로 중간 정도의 선을 긋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힘이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 그리고 네, 그 이전에 이 자리, 중간 자리, 이 세 번의 이제 이 자리를 우리는 매수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즉 이 자리 1차 매수, 그리고 중간쯤에서 2차 매수,
그리고 그 직전 종가 부근에서 3차 매수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파동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리고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데 같은 경우 2.86%의 갭이 떴습니다. 이렇게 뭐 1%, 2% 갭은 시장의 영향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 이상, 4% 이상의 큰 갭이 형성이 됐을 때 그리고 시초가부터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관련 종목들 한번 그러면 네, 바이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 갭하고 조정받았습니다만 역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 또 한 번의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조정받았습니다만 이 중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이 들어오면서 아직까지도 반등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 3개만 그으시면 되니까 관련 종목들 여러 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룩스 마찬가지로 이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무려 12%. 물론 그 전날도 갭을 띄웠습니다만 최근 갭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전의 갭보다는 최근 갭을 보시고 이날 시초가 이 자리 그리고 전일 종가 이 자리 그리고 중간 라인을 딱 그은다고 한다면 여기서 1차 매수가 되면서 바로 20%대 파동을 주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조정받았습니다만 이 자리에도 또 추가적인 오늘 같은 경우 16% 장중 20%대까지 급등이 나왔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장중 중간 라인까지 내려왔던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자리에서 힘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바이오. 자,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점상한가, 즉 시초가가 전일 종가 대비 30%가 떠서 출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30% 떠있는 자리 체크하시고 그리고 전일 종가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 대충 중간 자리 체크를 하신다면 이번에 이 제일바이오의 차트에서도 여러 차례 이 1차 매수 밀렸을 때 2차 매수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이 중간 라인에서 계속해서 파동을 주는 모습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갭이 들어오고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큰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된다? 어제 교육을 해드렸던 분봉상 저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이탈하면 정리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면 남양유업이 아니고 남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서 아마 갭의 흐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장대 양봉 나온 이후 또 갭 그리고 중간 라인 이제 보이십니까? 여기서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 기회도 조금 주었습니다만 이때 2차 매수를 안 했더라도 2,800원, 2,900원에 사서 3,500원까지 파동을 주는 모습들. 그리고 또다시 조정받았습니다만 이 갭의 저점 이제 그 이튿날 시초가에서 정확히 지지받고 5,000원대까지 무려 뭐 50%? 2배 가까이 파동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41분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점의 신호가 나타나오는 패턴이 있다. 갭을 통해서 이거를 제가 오늘 복습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보다가 제가 확인을 한 건데 자, 여기 보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갭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도지의 흐름 그리고 그 이튿날 양봉의 흐름 즉 이거는 일명 우리가 섬골형 아일랜드 갭 섬이 탄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빠진 이후 바닥 구간에서 이러한 섬골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고점에서는 이러한 갭이 반대로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을 때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온 이후 섬고령을 만들고 다시 갭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란 거는 시장에서 가장 상한가만큼 가장 강력한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갭을 띄우면 띄울수록 그 자리 시초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나르샤 시간에는 갭의 특성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비법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꼭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아쉽지만 방송 이후에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팅방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금요일 밤은 뭐다? 주식 훈민정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